안녕하세요. 판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한국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판소리 최진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한국 음악의 여러 갈래와 판소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2강부터는 판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좋아하시는 드라마,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그런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장르에서는 그 작품만의 세계관이 있기 마련인데요. 작품에 설정된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감상하면 그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즐거움은 배가 되는데요. 판소리 역시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대적인 배경이 따르기에 판소리의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는 18세기를 형성기, 19세기를 전성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18세기의 우리나라, 즉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신분 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 왕실, 즉 왕족과 문반과 무반으로 이루어진 양반, 그리고 중인계층의 즉 지배계급과 농업과 생산업에 종사하는 상민, 그리고 노비나 제인 같은 천민, 이렇게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또 이러한 계급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지위였으며 또한 이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삼강오륜과 관혼상제의 예를 잘 따르는 것이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조선 후기 무렵이 되면 유기적 질서를 중요시하며 신분체계가 확고했던 조선 전기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해진 조선 사회는 급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몰락 사대부가 대거 발생되었고 현실개혁적인 실학이 대두되게 됩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 농, 공,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중인층이 급부상하면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문예가는 우리의 것과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퇴계와 율곡을 거쳐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자학을 넘어 성리학이 태동하였고 우리 고유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 시대의 관념적인 문예관과는 달리 이면, 인간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 형태가 생겨났고 그 가운데 판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판소리의 세계관은 조선 후기의 사회 분위기를 따라 유교적 가치를 숭상하고 신분제를 따르고는 있지만 각각의 캐릭터, 등장인물들은 흔들리는 신분체계를 묘사하고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그 시절 민중들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판소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가난과 권선징악, 인신공양과 효, 충절과 지혜, 그리고 의리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그것을 대하는 민중들의 소망이 결부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판소리의 내용은 흥보가입니다. 판소리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예술로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유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리는 만정 김소희로부터 신영희, 이주은, 그리고 저 최진에게로 이어지는 만정제 흥보가의 사설과 소리를 인용하겠습니다. 흥보가는 흥부, 놀부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경상, 전라, 충청 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한 흥보와 심보가 아주 고약한 놀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놀보는
흥보를 불러내어 함께 살던 집에서 동생인 흥보를 맨몸으로 쫓아내고 마는데요. 흥보 내외의 금술이 좋아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이유가 그것이었으니 참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착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형 놀보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은 흥보. 이런 흥보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주 낡고 허름한 빈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너무 낡아서 비는 다 새고 불을 떼면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한 아주 누추한 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흥보 가족들은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흥보 자식들은 철딱서니도 없었는데요. 흥보 큰아들은 장가 타령을 하며 흥보 부인의 속을 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흥보는 매를 맞고 품을 팔러 가는 매품팔이를 하러 떠나는데요. 그마저도 허탕을 치고 맙니다. 결국 놀보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보지만 놀보는 식량을 나눠주기는커녕 흥보를 구타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온 흥보와 흥보의 부인은 서글피 울고 마는데요. 그때 마침 한 도승이 나타나 흥보에게 집터 하나를 일러주고 호련히 사라지는데요. 흥보는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차차차차 살림이 나아지다가 어느 날은 제비 한 쌍이 날아오는데요. 바로 흥보의 운명을 바꿔줄 제비였습니다. 이 제비가 새끼들을 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맙니다. 어진 마음의 흥보는 없는 살림에도 제비를 치료해주고 잘 보살펴 이듬해 제비는 강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강남에 갔다 먼 길을 돌아온 제비는 흥보에게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보은표 박씨를 물어다 주는데요. 이 박씨를 통해 흥보는 돈과 쌀, 비단, 그리고 새집까지 얻게 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하가 난 놀보는 바로 흥보네 집으로 쫓아오는데요. 과연 정말 부자가 된 흥보의 집을 본 놀보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흥보 집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화초장이라는 장이 있었는데요. 놀보는 그 장을 직접 메어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놀보는 흥보처럼 박씨를 물어다 줄 제비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놀보 집에 들어가는 제비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놀보는 제비를 직접 잡으러 떠나는데요. 제비를 후리러 가는 장면으로 만정지의 흥보가는 마무리됩니다. 가난과 가족 간 폐륜의 비극.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약자를 궁휼히 여기는 흥보의 마음이 복이 되어 삶을 뒤바꾸게 되는데요.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진 마음을 갖고 희망을 쥐고 살아가려는 모습과 태도는 시대와 이야기를 넘어 현재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판소리는 이야기가 길고 또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이러한 주제를 심각하게만 전달하지 않고 예능적인 요소를 담아 표현합니다. 흥보가 화초장 타령을 통해 놀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감상해 보시고 판소리의 예능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을 모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것이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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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 땅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아니다. 방장 선장 아니다. 구들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그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요.
화장초 아니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서들어보면 우르르르르르조차 나와서 영접하는 기도리 옳지. 자기 부동이 웬일인가. 이라이 사람 요망하다. 놀보 마늘이 나온다. 놀보 마늘이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요 이리 와. 네, 만정제 흥보가 화초장 타령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가사가 잘 들리셨나요? 여기서 판소리 감상 꿀팁 4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두 번째, 장단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세 번째, 선율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네 번째, 추임새 넣어보며 감상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화초장 타령의 사설을 살펴보면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여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것이었다. 이 장면은 놀보가 장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는 장면을 예고하는 것이죠. 화초장이라는 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장을 놀보가 직접 짊어지고 간다니 과연 그 길은 순탄할까요? 중중몰이라고 써있는, 자, 여기서부터는 소리가 될 텐데요. 한번 사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놀보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죠?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초장은 초고추장일까요? 식초일까요? 화초장 중에 화자를 잃어버리고 초장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방장, 천장 이렇게 뜬금없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방장은 겨울철에 외풍을 막는, 지금으로 치면 방풍 커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천정은 방의 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들장, 된장 아니다. 구들장은 우리 전통 가옥의 온돌 형식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난방 시스템이었는데요. 바닥에 얇은 돌을 깔고 그 안에를 비워서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구들장을 데워서 그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전통 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초장이 생각이 안 나서 구들장까지 나오고 된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지간히 생각이 안 났던 모양입니다. 고추장, 그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요. 고추장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놀보는 아무리 가도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화, 화장초 아니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놀보가 고민을 하면서 가는 장면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놀보가 집으로 돌아와서 놀보 부인을 찾으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무슨 일이야? 얼른 나와야지. 이런 뜻이겠죠.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놀보가 흥보집에서 화초장이라고 하는 가구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와 부인을 만나는 장면까지를 소리로 담고 있습니다. 화초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꽃과 동식물들을 화려하게 수놓거나 그려놓은 이 화초장은 그 시절 위시리스트였을까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안방에는 꼭 이 화초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초장은 화류목 또는 화초목이라고 불리는 모과나무과의 목재로 만들어진 가구였는데요. 욕심 많고 탐 많은 놀보가 흥보집에 떡하니 있는 화초장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제가 사설을 보여드리면서 안일이, 중중몰이 이렇게 사설 앞에 써붙인 용어가 있는데요. 판소리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를 구성하는 것들은 소리, 안일이, 발림, 추임새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일이는 소리할 장면에 앞서 그 장면을 해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설뿐만 아니라 장면의 묘사,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등장인물의 감정 등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안일이를 연행할 때 평서문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조가 있다고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그때여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조를 넣어서 읽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관객을 집중시키고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는 선율도 있지만 일정한 장단 안에서 운용하게 되는데요. 장면에 알맞는 속도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장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데요. 그 때문에 여러 장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장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곡의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발림은 그 장면을 더욱 잘 묘사하기 위해 동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를 사용하거나 손동작,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틀어서 다른 곳을 본다든지 또는 발동작, 이러한 신체 표현을 이용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소리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추임새는 소리를 연행하는 소리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을 맞추어서 반주를 해주는 고수와 가장 중요한 청중, 관객이 이 소리에 함께 동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얼씨구, 의, 좋다 이렇게 여흥글을 넣곤 하는데요. 판소리 감상의 꽃은 추임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판소리를 이루고 있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흥보가 화초장 타령을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번에는 가사, 즉 사설이 조금 더 잘 들리시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요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것이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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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 땅을 건넜지다. 아차 내가 잊었다. 조장 아니다. 방장
상초아니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보면 우르르르르르조차 나와서 영접하는 기도리 옳지. 자기 부동이 웬일인가 이라이 사람 요망하다. 돌보 마늘이 나온다. 돌보 마늘이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오늘은 만정제 흥보가 중 화초장 타령의 사설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소리에 사용된 장단과 선율의 모양, 그리고 추임새 자리를 찾아보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